자, 특히 이제 우리 민족은 혈통적 단일 민족이라 그 정이 많은 민족이죠. 정이. 그래서 우리가 뭐 특별히 순수 의식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현재 의식, 에고 의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롭게 그, 자아가 잘 형성이 되면 본질에서 보면은 나 아닌 게 없다 이런 거죠. 다 나라서 그런 일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순수한 본질 의식과 또 이제 에고 의식을 잘 쓰고 있는 이 두 개를 잘 조화롭게 쓰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다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국가가 일주일간 애도 기간으로 정했고 또 다 같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먹먹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오로지 인간이기 때문에 인지상정, 인간이라고 하는 건 정이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감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반대로 막 그 뉴스를 보니까 악플이 달리고 뭐 또 뭐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또 그런 또 인간들도 또 있어요. 이제 전부 이제 철저하게 분리감에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분리감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나쁜 분리감이라는 나만 나쁜 놈인데 산자를 구한다는 것이 이제 한강 작가가 그 메시지를 날림으로 인해서 많이 유포가 되고 있는데 과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과거는 산자가 또 죽은 자를 구한다. 뭐 이렇게 반대로 뒤집으면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한다. 이렇게 이제 그 말의 개념이 이제 말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집니다. 그 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지금 제가 보면은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이제 고통과 뼈를 깎는 아픔을 겪으면서 그 국가적 시스템 또 누구나 살기 좋은 지상 성경 이렇게 이제 지상 성경이라고 하죠. 불국 정토라고 합니다. 불국 정토, 지상 성경, 지상 낙원, 또 에덴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앞 시간에도 계획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모든 것이 이제 인간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자성과 인간을 중심한 신도 인간을 이제 돕고 모든 국가 시스템이 안전하게 이런 일이 없어야죠. 이런 일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제 아직도 이런 국가적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미흡한 거죠. 선천의 낡은 의식과 낡은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의식이 개벽이 되었다는 건, 내 의식이 개벽이 되었다는 것은 과거 시대의 낡은 관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볼 줄 아는 의식의 혁명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공부 차원에서 좀 이제 오늘은 사주 명리학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학에서 그 항상 세 가지가 필요한데 지금 여기가 도서관이죠. 도서관. 도서. 이게 도자는 그림 도자에서 온 건데
이렇게 되나요? 조금 틀린 것 같은데. 그림도자가 도. 그 다음에 글서자. 이게 도서라고 하는 건데, 자, 하늘이 인간에게, 지혜를 이제 가르쳐 준, 세 가지 상서로운 것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상서롭게 전달해 주는 것이 있다. 그런 건데, 우리는 이 말을 쓰면서도 이 어원이 어디서 왔는가를 지금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항상 물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도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나도 물 한 방울로 시작이 되죠. 정이라고 하는 물 한 방울로.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현상계로 드러날 때는 보이지 않는 본질이 현상으로 드러날 때는 물을 통해서 드러나요. 물을 통해서. 그래서 요 물화자예요. 물화자. 최초로 이 물에서 그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림이. 여게 시원인데, 여건 이가 해와 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달월자예요, 원래. 해와 달. 해와 달이, 천지를 이제, 조화롭게 운행하고 있는 주체죠. 해가 뜨면 달이 지고, 달이 뜨면 해가 지고, 이러면서, 1월이 이제, 시간을 만들고 있는 것이 이제 여기인데, 요 첫 번째 역의 시원이 하도에서 나왔어요. 하도에서. 이거는 이제 용이 짊어지고 나왔다. 용이. 용마가 짊어지고 나왔다. 용마가. 지금으로부터 한 5,600년 전에 나온 겁니다. 이게 천계갑자라고 하는데 이모년에 나왔어요. 이게 이모년에 이 그림이 최초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나온 지 103년 뒤에 보키시라는 분이 이제 이걸 보고 이 그림을 보고 흑점과 백점으로 된 그림이에요. 역학 공부하면 이제 이것이 기본 이제 기초 공부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그림판을 봤는데 숫자로 돼 있어요. 1에서 10까지. 하도는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이제 한 3,000년 후에, 요게 나온 지 3,000년 후에, 약 3,000 후에 또 하나의 상서물이 나와요. 또 하나의 상서물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건 물떨어질 낙자라고 하는 거예요. 낙서라고 하는 그림판이 하나 또 나옵니다. 흑점과 백점으로 되어 있는데 하도의 흑점하고 백점하고는 다르게 뒤집어져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자세히 또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중국 황하강 유역에서 우임금이라는 사람이 요순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임금이 당시에 이제 순임금 시절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 고조선에서는 단군의 나라 시대에 단군 시대 때 우임금이 9년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이걸 치수 작업을 하다가 실패를 계속했다고 아버지 때부터 실패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환단고기에 이제 기록을 보면은 도산에 가서 단군의 아들을 태자 부로에게 오행법을 배웠다. 홍범구주를 전수받고 오행치수법을 배우고 나서 치수에 성공을 했는데 그 치수 9년 홍수가 난 그 물막이를 치수하면서 거북이 한 마리를 발견하는데 거북이 배딱지에 이 문양이 있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그 우임금이 그걸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주역이라고 하는
주나라 역인데 그 뒤에 요거는 복희 씨가 해석을 해가지고 8개를 그었어요. 8개가 요거 여기서 나온 거예요. 8개가 복희 씨라는 사람. 요 숫자 흑점과 백점으로 된 요 숫자를 보고 8개를 만들어 8개를. 근데 이 8개의 순서가 하늘이 이제 요거는 하늘이 맨 위에 있고 땅이 맨 밑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 문왕이 주나라 때 문왕이 이 8개를 다시 뒤집어요. 8개를. 그래서 이걸 이제 낙서 8개라고 하고 이건 하도 8개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거북이가 짊어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거북이가. 거북이가 짊어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류에게 이렇게 하늘의 상스러운 요 상서를 얘들이 짊어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 문화와 문명을 가르쳐 준 거예요. 문화의 방법을. 그래서 오늘날까지 여기서 도서관이란 말을 여기서 쓰는 거예요. 도서관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문명을 하늘이 인간에게 부호로서 가르쳐 줬다 이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역이 주역이라는 역이에요. 주나라 역이에요. 주나라요. 이제 문왕이 8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무왕이 효사를 쓰고 효사 386표 효사를 쓰고 그다음에 공자가 거기에다 이제 10익을 붙여가지고 오늘날 주역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뭐든지 세계로 변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알아둬야 되는데 여기가 도서가 됐죠. 도서가 모든 이치는 3번 변하는 거예요. 3변 모든 건 3번.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 시대에 이제 그 뒤로부터 또 주역이 나온 지 근 250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마지막 역이 나오는 건데 이걸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알지 못하고 있어요. 주역까지는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걸 선천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건 하늘역이라고 천역이라고 하고 요거는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역, 지역. 그럼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인역이 나와야지, 3번째. 그죠? 인역이. 자, 이 3번째 역이 우리가 무한 자긍심을 가져야 될 이 3번째 역이 우리 조선 땅에서 나온 거예요. 3번째 역이. 자, 이것을, 신령할 영자를 씁니다. 신령할 영. 신령할 영자. 신령한, 이 무당무자. 신령한 하도 낙사가 아니라 영부호자. 영부라고 하는 거예요. 영부. 그래서 이 3개를, 요걸 도서부 3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도서부 3단. 응? 전체 맥락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에만이라도 들어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요거는 짐승이 짊어지고 나왔죠? 근데 인역은 짐승이 짊어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인역은 사람이 이제 짊어지고 나와, 사람이. 여러분 지금 얘들의 공을 높이 기리기 위해서 지금도 이 하늘의 물에서 나왔으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천정이라고 부르죠. 천정. 제가 볼 때는 이거 천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우리 말이 그냥 쓰는 것 같아도 다 이런 데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냥식에다가 용구 2마리를 딱 쓰고 있는 이 문화가 우리가 이게 종주국이기 때문에 이걸 철저히 우리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우물에서 나왔다 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근데 이 세 번째 여기 정읍에 있어, 정읍에. 우물정자 쓰는 정읍에, 정읍. 아니, 읍자가? 아닌데? 아닌데? 도시읍자. 정읍입니다. 하여튼, 정읍. 고을읍자. 아, 이런 게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들, 이게 이런 게 연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여기 정읍에 우물정자 쓰거든요. 태인 정읍. 자, 이 부가 이제, 자, 이 부가 중요한데, 선천은 도서로 나와서 도서관. 근데 이제 세 번째 역은 부호로 나오는 건데, 이게 글도 아니고 그림도 아니고, 부적할 때 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다 하늘을 붙이면 천부경이죠. 천부경. 요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 부자를 써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단군고사에 보세요. 단군 그 신화에 보면은 천부경을 가지고 왔다는 게 아니라 천부인을 가지고 왔다고 한다고. 천부인. 이거 부호부자 쓰는 거예요. 우리 그 단군 신화에 보세요. 이 도장인자라고 하는 거. 천부인이 하는데 천부인을 받아서 이제 가지고 내려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도장인자야. 이게 도장인자. 이걸 지금 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물을 상징하는 게 바다죠. 바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 공부자들은 많이 들어요. 해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실은 이제 진짜 우리 공부해야 되거든요. 앞으로요, 여러분 지금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선녀도, 유불선 3도가 바로 우리 정신문화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를 하려면은 지금 주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제 주역은 선천의 역이에요. 새로운 역. 후천의 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군 신화에서 전해졌던 천부인이라고 하는 부가 뭐냐, 이게 영부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속이나 불교 스님들이 막 부적거리는 그런 부가 아니고, 그거는 선천의 낡은, 이미 기운이 가버린 낡은 부적이에요. 새로운 부를 영부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부. 자, 이거는, 경주 구미산에서 수훈 선생이 동학을 창도할 때 용담정이라고 하는 정자에서 그 시천주를 봤습니다. 용담정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역을 거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용담역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용담역. 정읍할 때 이렇게 쓰죠. 정읍.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것을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것을.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저도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하고자 하면은 이것을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이제 지금 주역을 가지고 명리학하고 주역의 이론을 잘 믹싱해가지고 쓰고 있는 게 육효예요. 육효. 육효는 지금 우리 태아님도 그렇고 저도 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사구시하고 있는 건데 방통법으로 쓰는 거고, 사주는 말할 것이 없어요. 자, 이런 이제 기본 개념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서부 3단이라고 하는 게, 역학 공부의 이제 출발점이 이런 걸 좀 알고 해야 되는데 자꾸 방술에만 너무 치우쳐가지고 근본을 공부를 못하면 안 됩니다. 이런 역의 맥락을 이렇게 좀 알아야 될 필요도 있고, 한국학이 이제 이런 데 공부가 한국학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이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이런 것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 번째 여기 정역 또는 정역, 용담역, 황극역 이런 이름으로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역학을 공부하려면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좀 알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데 뭐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 이것도 여기의 역사를 이렇게 딱 한번 알면 되지. 뭘 그렇게.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새로운 역이 무엇인가를 좀 공부하는 것은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미래 시대에 필요한 공부다. 이런 이제 개념을 잘 정리해서 공부의 방향을 잘 따라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사주도, 자, 이렇게 세 사람, 이제, 이분들이, 요 한 분은 제가 밝혀도 될 만한 분이니까 그냥 밝히고, 요 두 분은, 지금, 연주를 가렸습니다. 가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연월일시라고 했죠? 연월일시. 일시. 이게 이제 하늘이고 땅인데 천지 대팔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주 굉장히 깊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사람을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세 사람 사주를 지금 쫙 적었는데 이 세 분들이 요즘에 트랜스젠더 동성애자들이에요. 이 세 분이 다. 이제 제가 이제 임상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이 세 분 다 동성애자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공부 차원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 정체성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걸 뭐 애써 미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서 병이 발생한 게 에이즈고 면역 결핍증이 동성애자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은 그 병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그 개인의 이런 주체성에 대한 그건 뭐 존중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세 사주 역시 이제 그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는 전생의 카르마가 이제 사주에 다 보이고 있는 전생의 카르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주 공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 업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생에 내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아직도 잠재무의식의 정보로 입력이 돼가지고 자기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습관처럼 하고 있는데 객관적 사회 구성원에서 볼 때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 그냥. 왜? 그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자기는 그냥 당연하듯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 공동체에서는 그게 좀 이상한 행동으로 비춰지게 되고, 조화의 관계를 깨게 되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자기가 또 그게 심하게 되면 고립이 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원인의 문제를 자기가 성찰해보고, 요런 문제를 내가 객관적으로 사주를 통해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과거에 또 대운까지 보면은 그 시기에 사건, 사고를 겪는 일이 벌어져요. 트라우마, 상처.
여러분 지금 이 사주를 보면은 왜 우리 이제 우리 무교는 우리 이제 단군들이 다 무당들인데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방통에 대한 활인 공부를 기본적으로 끝마친 다음에 신통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 단계가 있는 거예요. 방통이 열리고 신통이 그 다음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방통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설픈 신통만 자꾸 접수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빙의라는 게.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이제 우리 우리 무당 문화가 다시 이제 제대로 복원이 되면은 이분들은 성직자적인 인격과 공부의 바탕을 갖추게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 무교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정신문화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철저하게 이런 공부 과정을 커리큘럼화 시켜서 제도적으로 공부를 좀 마치 지금 사법고시 법관들이나 의사고시 보는 사람들처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활인의 권능을 가졌기 때문에 생사여탈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사주를 또 보면은 여기 보게 되면 이런 개축이라든가 이런 글자들이 이제 백호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진 이런 게 백호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제가 아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망인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성 정체성에 평생 시달리다가 나중에 이제 면역 결핍증, 에이즈 문제까지 앓다가 이게 지금 백호가 이렇게 후반전에 있으면 이런 문제를 겪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불필요한 얘기를 괜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가능하면 학문적 견해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런 누설을 함부로 하지 않지만은 사주에는 겁살이라든가 백호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백호살 같은 경우는 글자의 상형을 추측해 보면은 이 흉살이 만약에 조상자리에 있다 그러면은 어김없이 약간의 영감이 있는 무당들은 아 조상 해온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주에서는 연주나 월주에 흉살이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럼 꼭 빙의의 신기를 받지 않더라도 학문으로도 해석해보고 접근해볼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좀 해원시키려면은 내가 요즘은요 누구한테 의뢰해서 천도제를 지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죽은 자가 산 자를 돕는 시대라고 했잖아요 좀 전에. 내가 수행하면은 백조일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조상이 다 해원되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그 후천이라는 게 그런 시대예요. 선천에는 천도제나 온갖 이걸 달래려고 별짓을 다 했지만 후천은 개벽이 되면은 뭡니까? 이제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오로지 내가 하나가 성화되잖아요. 그럼 내 부모, 엄마, 아버지, 그 다음에 외가까지 있잖아요. 외가까지. 여기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나 하나로 인해서 백조상이 해원된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뭐냐면 나 하나 해원 해탈된다는 게 뭐냐면 개벽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천도제를 안 하더라도 내가 하나가 빛으로 밝아져 버리면 만 조상이 그런 여러분 보세요. 이번 비행기 사고 같은 게 얼마나 한이 있겠습니까? 백호가 여덟 개가 있는데 거기 보면 갑진백호, 을미백호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갑진은 바다에 배가 떠 있다가 침몰한 형상이라고. 을미는 억울하게 죽은 자들이 있어요. 을미는 마치 나무에 목을 맨 연상이 되는 글자예요. 정축은 탕화살이라고 하는 건데, 약 중독으로, 잘못된, 이런, 얼마든지, 그리고 그 몇 대까지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수리 철학이 있기 때문에. 갑을은 38목이니까 3대 조상, 8대 조상까지 들먹거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근거도 가지고 영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얘기 꺼냈으니까 여기 도화살이죠. 도화살. 요게 성 정체성입니다. 여기도 이 도화가 있죠. 여기도 도화가 있어요. 도화살이 혼돈에 빠져요. 자, 여기 혼돈은 제가 늘 제 개병 명리학에서 아주 핵심이 뭐냐면 기운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문자를 넘어서서 글자의 에너지가 기운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이분도 그 성정체성으로 인해 가지고 자식이 낳고 산 자기 남자분인데 처에게 같이 동성애를 하고 있는 남자를 데리고 와서 이혼을 요구했어요. 자, 요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들 상식에서는 이게 잘 말이 안 되겠지만 요거 보세요. 여기 도화가 진사오 이렇게 갑니다. 진사오. 얘는 이렇게 갑을병 이렇게 와버려요. 요렇게 이제 이게 바로 그 다음에 여기에 추고라고 하는 귀문살이 이렇게 있어요. 귀문살. 여러분, 그게, 세디스트라고 하나요? 도착증 같은 거? 이게 전부 귀문에 있어요. 귀문도화. 그래서 귀문도화가 있는 아이들은 성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이 팔자를 보고 그런 걸, 그게, 왜냐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강의를 하면은 재밌는 얘기고, 구독자들이 많아질 수 있는 얘기지만 제가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에? 몰라서. 제가 이게 그러잖아요. 세 사람 사주가 머릿속에서 쭉 나오죠? 지금. 그냥 즉흥적으로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세 사람 쫙 쓴 거예요. 여기도 추고가 있죠. 여기 귀문. 귀문. 자, 여기는 어떻게 올라지는가 봅시다. 정무 이렇게 갔죠. 여기 정이 무 이렇게 갔죠. 여기 무진이 아니라 무자네, 무자. 무자. 사주 잘못 적었네요. 여기 무자예요. 여기 도화. 역시 도화죠? 자. 여기는 정무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는 자축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요. 여기 어김없이 정체성이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사주는 젊은 친구인데 아주 젊은 친구예요. 요 을목사주, 을목이 묘충하고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배우자 궁의 아킬레스건이, 네, 데미지가 이제 전생의 과보로 인해서. 근데 요게 배우자 자리인데 이 사주는 혼란이 있지는 않은데 이 배우자 자리에서 유금이 강하게 을목을 치고 있어요. 이런 구조는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가 자기를 공격하고 공박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게 자기 업장이죠. 그 밑에서 배우자가 똥침을 놓고 있는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깨지고 있죠. 묘충하고. 그러니까 동성들하고 만나서 자꾸 이제 뭔가를 욕망을 여러분 욕망이 번식이라고 하는 생명의 본능의 욕망이라는 게 인격적으로 잘 닦지 않으면 참독심 중에 하나예요. 사독심인데 원래 탐진치, 음욕이 4가지 들어가는 거예요. 사종마 4가지. 음욕이. 그래서 이성과의 욕망이 굉장히 여러분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데도 이게 마군이에요.
이성이 아주 마군이에요. 공부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걸려서 또 크게 실족을 합니다. 공부할 때 4가지 조심해라. 탐욕 조심해라. 그 다음에 음욕 조심해라. 그 다음에 분노 조심해라. 4번째는 어리석지 마라. 이거예요. 탐진치 탐진치는 불교의 삼독심인데 하나 더. 우리 한국 철학에서는 사종마라고 해서 음욕, 남의 부인을 탐내지 마라. 남의 짝을 탐내지 마라. 공부하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하는데 마군이에요. 마귀로 여러분들을 유혹하게 되는데 요거에 걸려서 넘어지면은 곤란합니다. 탐욕 조심하고 분노, 화내는 거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화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음욕. 여러분 정 한 방울이 여러분 공부할 때 요 얘기하면서 끝낼게요. 아까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는 젊을 때 같이 애 낳고 뭐 출산하고 이런 때 나이가 아니고 이제는 성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길에 들어선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데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건강 차원에서도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지혜가 밝아진다고 하는 것은 이 머리에 지혜가 밝아진다고 하는 것은 신이 밝아지는 거예요. 지혜는 신이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신은 신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 밝아진다. 신명. 이 신명은 어디서 바탕이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면 정에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정신. 정이 충만해야 된다. 정충 그런 거예요. 그 정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공부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정이 소모되면 여러분 의식이 흐리멍텅해지고 정을 함부로 쏟아버리면은 여러분 몸이 그냥 가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중요한 거예요. 정충, 여기 앞에다 이거 2개 쓰는 거네요. 정충. 정이 충만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가 장대해지는 거예요. 아니, 혈이 장해. 혈. 그 다음에 정기가 중요한데, 기가 장대해진다. 정혈, 기신 이렇게 되는 정기신 3개인데 정기혈정이라고 하는 게 정기혈정 그러죠. 정기혈정 이 4가지 보배가 이제 이건데 그 중에서 정기신 굉장히 좋아요. 기가 장대해진다. 그래서 정충, 기장, 신명 이러는 거예요. 그 근본이 정이기 때문에 정이 충만해지면 기운이 장대해지고 기운이 장대해지면 신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거 결국은 첫 번째가 정을 충만하게 잘해야 돼. 정을 함부로 낭비해버리고 정력을 함부로 엉뚱한 데 쏟아버리면 안 돼요. 공부하는 데 쏟아요. 그래서 정이 충만해지면 여러분 의식이 집중력이 생기고 공부가 되기 시작하고 이러는데 정이 흩어져 버리면 공부 안 돼요. 공부하려고 해도. 괜히 잡생각에 시달리게 되고 마구니에 시달리게 되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정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 좋은 사람들도 여러분 인기가 중요하죠. 공기 중요하고 곡기 중요하고 인기 중요한 거예요. 좋은 사람 공부자들하고 좋은 도반 만나야죠. 오로지 공부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 도반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기 서로 기운을 여러분 도반이 깨우쳐주는 게 커요. 도반이 적당히 서로 승부욕도 경쟁도 하면서 앞서가니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도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오늘 또 지금 문자 하나를 받고 왔는데
사주만 막 집중해서 가르치진 않아요. 사주를 몰라서 안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주는 전문적으로 이제 한번 하고 싶은 사람들은, 제가, 상당하게 제 자랑 같아서 좀 안 됐습니다만은, 사주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개벽 사주학이라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사주 4글자 중에 8글자 중에서요, 선천은 요걸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봤고, 중천은 이걸 가지고 중요하게 봤어요. 근데 지금 후천은 요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바뀌었어요. 이걸 그래서 개벽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삼변을 하는 거야. 과거는 띠가 중요했는데, 또 이제, 지금 중국, 당나라, 송나라,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때는 요게 중요했어요. 근대까지. 근데 이제는 요게 중요해요. 요게. 요런 안목이 뒤집어져야만이 사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이런 맥을 모르고 맨날 뭐 현란하게 얘기하는 것만 쫓아다니는데 큰 틀에서 맥을 정확히 볼 줄 알아야 공부를 깊게 할 수 있어요. 자, 하여튼 오늘 얘기는 막 일로 튀었다 저로 튀었다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또 듣는 사람은 다양하게 골라서 들어볼 수 있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사주풀이는 이걸 자세히 풀이는 못했는데, 어쨌든 이 세 사람 다 남성이고 남성입니다. 제 머릿속에는 여성도 있어요, 동성애자가. 근데 남성들인데 동성애자 운명이 이런 구조 때문에 이런 자기도 모르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사주를 알고 자기가 사주를 공부해서 벗어나는 길은 수행하는 길밖에 없어요. 젊었을 때도 또 뭐 성폭력을 당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냉정하게 보면 자기의 인과고 자기의 운의 흐름이에요. 그때 그런 것을 트라우마나 상처로 간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 그걸 끄집어내서 까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걸 극복한 자들은요, 나는 이런 과거가 이렇게 있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걸 이미 넘어서서 극복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끄집어내야 돼요. 사주를 여기에 온라인상 유튜브상에다 이렇게 공개하는 것도 그 사람의 이런 업장이 회원, 사람들 공부를 통해서 회원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사주 공부를 철저히 해서 과거에 그 대운이 불리할 때 내가 어떤 트라우마, 상처를 받고 누군가에게 인연관계에서 유해를 당하고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가지고 내 정보에 나를 괴롭히는 마장으로 계속 발목을 끄집어 잡습니다. 이걸 뭐 조상이니 어쩌니 막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다 조상신도 회원시키면 됩니다. 자, 오늘,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